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나라,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잠깐 멈추었다 갑니다. 횡단보도에서도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인다면 일단 멈춤. 모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잠깐 멈췄다 가세요. FM 100.5MHz TB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즐거운 운전 행복한 시간 TBN과 함께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TBN 경인교통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바다 선장 배종찬입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듯 2002년을 빨리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많은 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새해 소망은 코로나 종식입니다. 하지만 그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바다 지금부터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이슈를 쏙 뽑아보는 오늘의 뉴스 속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쏙 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최 평론가께서 예. 코로나19 발표 상황 안내를 해주시죠. 예, 코로나19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현황이 확진자 1,046명. 네. 예, 1,046명이에요. 네, 지역 발생이 1,030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하. 하루 새 사망자가 40명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1차 유행 이후에 2차 유행 그리고 3차 유행 직전까지는 사망자는 크게 많지 않았는데 예. 그만큼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고연령층으로 옮겨간 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더 조심하고 더 잘 방역을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연말 특별 방역 대책 실시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도 위험도가 높다. 그러니까 네. 어제 그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1,000명 선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은요. 이게 법무부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 233명 포함돼서 이 부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비율을 뜻하는 게 바로 방역망내 관리 분율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렵네요. 이 퍼센테이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방역 관리망을 벗어난 확진자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별로 43%에서 31%까지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확진자,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명한테 감염시키는가 이게 지금 1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이건 뭐냐면은 1을 초과하면 유행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고 네. 1을 미만이면 확산이 억제된다는 것인데 지금 1.1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하고 외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백신은 또 공급받으면 접종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건데 바로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죠.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장해서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 이미 지난 13일과 22일 입국한 일가족 네. 이 여기로부터 이제 방역망이 뚫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아하. 어쨌든 특히 먼저 입국한 13일에 입국한 한 명은 자가격리 해제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부분이 지역사회 접촉도 있었다라는 걱정스러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손 씻게 하시고 또 마음도 조금 가볍게 우리 시사바다를 들으시면서 좀 스트레스를 없애시는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이겨내고 더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는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4차례 주문 결제하면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분 좋은 뉴스가 있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0,000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하는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다 아는 이제 배달 대부분 앱들 모든 배달 앱에 다 해당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도 대부분 다 그렇고요. 네. 다만 배달 앱으로 주문 결제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카드사별로 확인하셔야겠지만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아하. 이 부분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요. 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럴 때 또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살찌면 걱정되는데 이거. 네, 예. 또 배 선장은 또 살 생각이 나네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하고 임명을 했네요. 예, 임명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재가를 했다. 강민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현미 장관은 떠나면서 집극층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라는 인사말을 남겼는데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장관이 됐으니까요. 변 장관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서부선이라는 것이 서울을 이렇게 딱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요. 네. 왼쪽 그러니까 아하. 관악산 그쪽에서 서울대 입구역 쪽에서 네. 은평구 쪽으로 교통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교통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여기에 주민들의 소원이 이쪽에 네. 교통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건 사업이 수건 사업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착공한다는 것인데요. 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이 2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년 4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어제 밝혔습니다. 네. 6호선 은평구 세전역에서 명지대 신촌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까지 야. 총 연장 16.2km인데 만약에 이게 도시철도가 놓여지면 이쪽 지역 굉장히 그 교통망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예, 북한산을 가시기도 좋겠네요. 그럼요. 제가 서울대 입구역 쪽에 살아서 압니다. 네. 여기. 또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사시는 산 증인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도로 그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쪽은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소원이었던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안을 내놨는데 조금 완화된 것 아니냐. 과연 이것이 정의당 등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그 국회가 정부 의견을 토대로 네.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늘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국회 정부에서 내놓은 의견 가지고 살펴본다라는 것인데요. 이전에 있었던 아까 강은미 의원 말씀하셨고 네. 박주민 의원안까지 비교했을 때 한층 수위가 낮아졌어요. 아하. 이게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손해액의 네. 5배 이하를 제시했거든요. 아하. 원래는 5배 이상이나 네. 강 의원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10배 이하 여기까지 할 때 대폭 완화가 된 거죠. 사업주 경영자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도 법무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삭제의 의견을 냈고요. 네. 노동부는 특히 그 경영 책임자 중 이사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구체적으로 딱 집은 거예요. 네. 그럼 거의 사업주는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공무원 책임이 상당히 흐지부지됐다면서요. 원안에서는 경영 책임자를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거 정부 안에서는 삭제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서 네. 정부 책임자를 뺀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참 과연 정의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동안 중대기업처벌법 통과를 소망해왔던 노동계가 어떻게 바라볼지는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공수처로 넘어갑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장 후보 2명을 추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연구관 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건희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고요. 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의견이 많이 있겠죠. 네. 뭐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이 될 거다. 어허. 이건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될 거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네. 대통령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고.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름만 듣고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은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 출신입니다. 아하. 서울지방법원 판사, 네.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다 걸쳐서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에 있고 어허. 사실 예전에 특별 특검이 있었을 때 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그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고 네. 이때에 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인정받는 실력을 네. 인정받는 그리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사신답니다. 예. 그럼 현 정부의 이 후보자 자격까지도 갖추어졌네요. 네. 이건희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검사장 출신이거든요. 사실 검사 출신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 못했는데 이렇게 후보자로 됐고요. 네. 이분이 되게 원리원칙주의자예요. 아하. 은퇴할 때 그 관용차를 내주거든요. 네. 타고 집에까지 가시라고. 나 이번에 은퇴하게 됐는데 네. 관용차를 탈 이유 없다. 국민혈세 여기다 쓰지 마라 하고 네. 가족들이랑 같이 버스 타고 갔대요. 최평론가님 미담 추적자세요? 네. 하여튼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어쨌든 오늘 적어도 내일 전까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낙점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속 차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주식회사 루브켄 코리아에서 나노 엔진 보호 코팅제 엔진 닥터큐를,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등기를,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용품을, 대한민국 낚싯대의 자존심 천류에서 고급 낚싯대를, 가족사진 전문 스튜디오 그룹 작가의 꿈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홍삼의 자존심 정심가에서 홍삼 절편 세트를,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론조사 대신에 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 2020년입니다. 다사다난했나요? 어땠나요? 가장 기억나는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억나는 이슈, 그리고 뭐 간단한 설명과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이슈입니다. 샵 997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참여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밤부터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관련된 재난 안내 드립니다.
오늘 9시부터입니다. 여주시, 양평군 다소 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남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편군, 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해시 산지, 삼척시 산지, 정선군 산지, 강릉시 산지, 평창군 산지, 홍천군 산지, 속초시 산지, 인제군 산지, 고성군 산지, 강원 양양군 산지, 양구군 산지, 인제군 평지, 양구 평지, 홍천군 평지, 화천군, 철원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평지, 평창군 평지, 영월군 태백시, 춘천시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의 보온재로 감싸고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하는 잡담. 자, 잡은 일자리죠. 올 한 해 참 일자리 없다, 일자리 구하는데 고생들 많으셨죠. 중소기업 중앙회 백동욱 청년희망 일자리 부장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중앙회 백동욱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과 이 이야기만 하게 되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청년 일자리. 네. 참 구직하기가 힘든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나 힘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청년 실업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올해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었고 체감 실업률은 25%에 육박해서 네. 이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청년층에서만 2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감염 재난이죠. 그래서 안타깝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또 있었는지 또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이고요. 저희 그렇죠. 중앙회는 경단 여성이나 장년층 고령자 등 이 중소기업과 연관된 모든 일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100명의 청년이 있다면 네. 83명은 대략 중소기업에서 그 경력을 쌓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회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꿈을 펼치고 이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만들고 알리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의 그 중요 사업은 일하고 싶은 청년과 일하기 괜찮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이 플랫폼 사업을 쭉 펼쳐왔는데요. 저희 플랫폼에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5,300개의 괜찮은 중소기업이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이 구직자가 궁금해하는 기업의 임금, 이 기업 문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복지 시설이라든지 직장과 이 거주지의 직주 환경, 이동거리 등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백 부장님, 그 말씀은 지금 중소기업, 그것도 꽤 괜찮은 중소기업은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현재 5,300개가 채용 중이고요. 이 5,300개에서 한 명씩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 또 채용 규모가 다 다르다 보니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 또 대기업과 비교해서도 복지 환경이라든지 근로 문화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우리도 이 코너를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는데 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향하지 않은 것은 연봉 때문인가요? 이 이미지 때문인가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고용 문제는 고용 보장만을 우선시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좀 풀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어떤 이런
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담감들을 좀 다소 줄여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 일자리 질도 높아지고 아하. 청년들이 또 가고 싶은 기업들 많아지면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비대면 경제가 계속해서 급부상할 거라 네. 산업구조 개편도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어떤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에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 네. 사다리도 만들고 이 청년들이 가고 싶고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이 직업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끝으로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의 일자리 전망은 어떨지 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중앙회가 그 일치월장이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슬로건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일 잘해서 취업 잘 시키고 월급 많이 주는 장안회사 이 일치월장 하는 네. 중소기업들을 많이 찾고 많이 알려서 청년들이 좀 많이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치월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2021년의 사자성어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주변의 조카나 자녀분들에게 좋은 중소기업 경험해보면 그게 실력이 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요. 반드시 도전하는 자녀분들, 도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만들어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바다의 자문 변호사죠. 법무법인 노거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과 해석 사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종횡무진 맥하고 계시는 매력남이시죠. 네, 저도 어제 라디오에서 우리 소장님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가 뭐 하는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하는 사이가 됐네요. 네.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0년이 가장 기억나는 이슈가 뭔지를 여쭤봤는데 김 변호사님은 올 한 해 가장 머릿속에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슈는 뭘까요?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또 네. 같은 겁니다. 이제 올해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고들이 또 계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올해도 크게 변함없이 계속 반복됐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책임을 느끼게 되는 네.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논리력도 좋으신데 인간미까지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참 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내년 계속 이슈가 되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생각을 적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에는 한 발짝을 더 나갈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8855님은 올 한 해 가장 기억나는 이슈에 대해서 당연 코로나 3차 확산이죠. 더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을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퍼져 있었던 네. 코로나만큼이나 문제가 됐던 또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여러 범죄자들이 체포가 되고 네.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지법, 법 개정이 이슈가 있었고요. 또 관련돼서 이제 잔혹한 아동 성폭행법인 조두순과 관련돼 가지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과 특히 임대차 3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 또 논란과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기술 관련해서는 이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 오늘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이제 타다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영역에서 굉장히 지금도 이제 시끄러운 이제 검찰과 관련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등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특히 20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극악의 사건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네. 하나는
사회 일반에서 그렇게 잘 인식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성범죄에 참여하고 향유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거에 참여했던 공범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충격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쟁점과 연관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한테 정말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반성도 없이 이런 일들이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네. 또 다행히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 추적팀과 한번 그 전화 인터뷰를 같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네네. 이제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주범들 중에 상당수가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 등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조주빈에게는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N번방 방지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인데 출소하고 난 이후에 지난 12일 날 출소를 했죠. 출소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법도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판결이 선고된 거는 굉장히 12년 전의 일이죠.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하고 그런 내용이 타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된 편입니다. 네. 당시에는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실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형이라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과소한 이제 형이 선고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출소가 됐고 또 이 출소 이후에 사실상 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범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하기도 했고 네.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해자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안과 분노를 피해를 계속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네, 참 대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네. 나은 방안들이 마련되는 그런 새해가 되면 좋겠고요.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도 법이 완화됐다 강화됐습니다. 심지어는 이것과 관련해서 참 법을 네.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을 몰랐던 것 아니냐. 정작 그렇죠. 킥보드를 실제 방식대로 한번 이용만 해봤더라면 이런 네. 좀 오류는 없었을 텐데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킥보드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좀 사실은 농담삼아 이 전동 킥보드와 아동들이 산 킥보드를 차이를 모르고 이걸 만들지 않았나 그 정도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네. 킥보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중상을 입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확대하고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안전적인 기준 그리고 통제 장치들을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네. 최초에 이제 바뀌었을 내용은 원래 통과돼서 시행된 내용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그러자 부랴부랴 또 다시 또 개정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이랑 협의해서 만 18세 이상만 타도록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대여에만 또 자율적으로 대여업체들이 행동해야 하는 부분들에 불과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자체를 막는 거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지만은 안전에 관해서 특히 이제 대여업체들이 어떠한 책임들을 지고 어떠한 장치적인 안전장치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많이 빠르게 진속시킬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헬멧 같은 안전도구는 사실 필수인데 그렇죠. 아무리 완화해도 완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편의, 또 흥미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김 변호사님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새해가 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 공소 출범이 유력해 보이는데 과연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엄정한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가기관의 권위와 신뢰라는 거는 바로 그 국가기관의 권위와 신뢰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행동과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공수처라고 하죠. 공수처 자체만으로 선과 악으로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누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첫 1년을 새해에 맞이하게 될 텐데 모든 수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계속 그 신뢰, 기대를 보낸 국민들한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하고 네. 우려를 한 분들한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 또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니까 반드시 신뢰가 필수적일까 하니까 충분한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뒤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더딘 흐름을 보이는 곳이 나타나고 있고요. 곳곳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아직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고 연무나 방무로 인해서 시야가 좋지 못하는 곳도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원대로 석버위 사거리에서 승기 사거리 구간 신호 2번 정도 받으셔야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시고요. 미추로 장안 사거리에서 숭이 오거리 구간으로 숭이 오거리를 100m 정도 못 간 지점 하위 차로에서는 작업 차량을 세워두고 현재 전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 참외전로 배다리 사거리에서 동인천역 3거리 구간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부천 소사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멀매 4거리 구간으로도 현재 신호 2번 이상 받으셔야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현재 꾸준한 교통량 보이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고가 위주로 더딘 흐름 살펴지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월 쪽에 이동량 모아지고요. 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원활하게 이동 가능하고 반대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 사이 4km 정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론 계양부터 송내 지날 때 6km 정도 차 간격 좁혀져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송내 통과하기 전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송내부터 4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양방향 목감 진출로 1,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정체는 상습 정체 구간인 금천나들목에서 짧게 살펴집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리는 재난정보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내륙 곳곳의 지역으로 한파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내복이나 목도리, 모자와 장갑 등으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한 한기나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도 등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에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요. 수도계량기와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의 보온재로 감싸고 거나 테이프 등을 이용해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가 올 수 있으니 스노체인과 삽 등 월동 용품도 차량 내 구비해 놓으시고요. 부동액이나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 미리 점검하는 등 한파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비닐하우스나 축사에서는 보온 덮개 또는 추결 주머니를 통해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낮 기온 인천 2도에 그치겠고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며 강풍 예비특보 발효된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 요리연구가 이혜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가해자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라고 합니다.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지 말자, 괜히 끼어들었다가 피곤해져 라는 생각으로 다른 집 일이라며 차갑게 외면하는 순간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당신의 망설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만이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이들의 삶에 안정과 행복을 더하는 2020 함께 그린 세상 캠페인은 TVN 한국교통방송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윤종기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도로 위 살얼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는 특히 노면 온도가 낮은 다리 위나 터널의 출입구, 그늘진 도로에서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멀리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오르락내리락 이슈를 한 번에 이슈 탱탱볼. 이예림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 탱탱볼. 이예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 여론조사 대신 청취자분들에게 2020년 올 한 해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보내달라고 이제 문자를 드렸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0116님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당연히 코로나죠. 모두들 건강 잘들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125님 마스크 싸움 이슈가 생각납니다. 아, 그러네요. 지난 3월경쯤이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마스크 안 쓴 사람과의 싸움. 이제는 다 같이 방역에 앞장섭시다. 2289님 나는 10년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매년 1억 가까이 캐쳐가신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되지요. 존경합니다. 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군요. 9474님 올 한 해 최고 이슈는 뭐니 해도 코로나19 소식이겠지요. 내년에는 백신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전 국민 모두 내년에는 마스크 안 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네, 배 선장도 똑같은 소망입니다. 이예림 기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슈가 많은 이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시는데 가장 머릿속에 남아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정보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년 통틀어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 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정보육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일하는 여성이니까요. 아, 네, 그 문제까지도 좀 해결되는 202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겨울철 극한 알바입니다. 겨울철에 가장 하기 힘든 알바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화제입니다. 네. 이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가 최근 1년 동안 근무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겨울철 극한 알바 1위가 40% 이상이 꼽은 택배 상하차였습니다. 겨울철에 밖에서 일을 하는 데다가 코로나로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난 게 원인이었고요. 이어서 세차장의 손세차, 이륜차 배달, 건설 현장의 생산직, 전단지 돌리기, 이삿짐 배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겨울에 더 힘들 수밖에 없겠군요. 네네. 반면 최고 겨울철 인기 아르바이트는 64% 이상이 꼽은 재택근무였고요. 그리고 관공서를 비롯한 사무직 근무, 카페, 찜질방, 영화관, 공연장 등의 순으로 따뜻하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또 연말 특별 방역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눈에 띄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택시 막은 경찰관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한창 화제가 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내려가자 이 경찰관들이 뛰어와서 온몸으로 막아 세운 영상입니다. 어제 낮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이 거동이 불편한 손님을 태우려고 급하게 차에서 내리면서 이 변속기를 주행 상태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든 그런 경찰관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많이 공유가 되면서 경찰관분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뭐 연말에 훈훈한 소식 감사하다. 이런 뭐 따뜻하고 훈훈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민심의 지팡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본인의 거예요. 이 희생과 위험을 마다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경찰관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스타 강사 논란입니다. 이 한 스타 강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 사회 탐구 영역을 강의하는 강사인데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들이 이 네. 통장 잔고를 궁금해하자 130억 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 통장을 공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에 연봉이 100억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고가의 슈퍼카드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등의 네. 그런 구독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네. 누리꾼들이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었을 텐데 물질 만능주의를 심어주는 거 아니냐. 가르치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더 신중해야 한다 등의 비난을 하는가 하면 네. 일부에서는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과거를 지나서 피나게 노력해서 저 자리에 오른 분이래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기 노력인데 자수성가의 좋은 예다. 노력으로 성공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문제될 거 없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꾸만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맞아요. 조금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혜림 기자와 함께한 이슈 탱탱볼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간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냈는데 특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연결합니다. 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지난 5월 달에 또 뵙고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좋고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네, 저희야 크게 힘든 건 없고 저희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들 참여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지시니까 후원도 좀 줄긴 하는데요. 근데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려운 거고 지금 시기는 많은 분들이 좀 버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우리 모두가 잘 버텼다는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시는 또 우리 후원자분들도 또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권연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인지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는 199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주로 경찰, 검찰, 감옥, 군대 등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지를 살피고요. 또 이들 기관이 단순히 인권 침해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개혁해야 될 필요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을 돕는 일도 하고요. 인권 교육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부가 인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하지만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단체를 운영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정부에 할 소리는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인심이란 건 언제나 곳간에서 나니까요. 정부에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보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잘못하면 어용단체가 될 수도 있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99년 이후부터 반듯하게 또 영향 없이 단체를 운영하기 쉽지 않은데 바로 오창익 국장님의 또 지혜와 또 이 신뢰가 또 한몫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또 인권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까지도 생겨날 정도인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사회 인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뭐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보는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도소 수용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범죄자 또는 모두 범죄자는 아니고요.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결수라고 해서 재판 중인 사람들도 구속되어 있거든요. 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우, 네,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범죄와 연관이 있든 간에 취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사실 재벌 대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뭐 그래도 살림이 좋은 사람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더 힘든 뭐 이런 구조여서 사실 인권 문제에서는 좀 취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는 우리 모두가 좀 지혜롭게 버티는 시기이고 또 연말 연시니까요. 새해에는 마스크도 벗고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구치소 말씀을 주셨는데 범죄자가 아닌 미결수도 수감이 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안전한 것도 중요하고 또 방역으로부터 철저한 또 방역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인 게 그동안 사전에도 파악이 됐던 부분인데 따로 격리가 되거나 준비되지 못한 건 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좀 느슨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긴장했어야 되는데요. 네. 서울 동부구치소는 뭐 저도 수십 번 가봤던 곳인데 빌딩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구치소는 그래도 운동장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운동장도 없고요. 조그만 교실만한 공간에 이제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폐된 실내 공간들입니다. 네. 그리고 교도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달리 교도소의 감방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거실에서 모든 일을 거기서 합니다. 먹는 일, 자는 일, 씻는 일, 뭐 다 거기서 합니다. 쉬는 것도 거기서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 30분 정도를 그것도 평일에만 주어지는데 교실만큼 넓은 공간에 가서 잠깐 다녀오는 거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것도 여럿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는 뭐 수용자들한테 마스크도 안 줬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줘도 무의미한 게 뭐 운동하러 나가거나 접견, 면회를 위해서 오고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생활 거실, 방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24시간 생활해라라는 건 굉장히 잔혹한 일이잖아요. 우리들도 사실 자기 안방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 수 있죠. 잠잘 때는 마스크를 벗고. 그런데 이 교도소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마스크를 주어줘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수용자 차후에 관한 법률은 독거라고 그래서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정 현실은 1인실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방은 오히려 형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좁은 공간 생활하고 있는데 이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교도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런 지적은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도 교정 당국이 좀 아쉽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일찍 정세균 국무총리도 동부구치소 확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또 사과를 했고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도 이 밀집된 구치소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빨리 대책이 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인권연대니까 2020년 올해의 인권상을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면 어떤 분께 드리고 싶은지요?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요. 그 코로나19를 함께 견디는 우리 시민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형편 좋지 않은 분들, 또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20, 30대 여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이거나 아예 취업을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프지 않았다면 또 다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께 견딘 분들에게 올해 인권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새해 연화장을 고르면서 문구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철수 화백이라고 목판화가 계신데 네. 그분 책 제목이 뭐냐면 내일이 와준다면 그건 축복이지라고 돼 있어요. 네. 내일이 와준다면 그건 축복이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 4월만 지나면 2021년 새해다. 희망을 갖고 그동안 견디신 분들에게 버티신 분들에게 올해 인권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됩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국민들 또 시민분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도 협력해 주셨고요. 그 결실이 네, 새해에는 또 성과로 또 경기가 더 나아지는 또 인권이 더 존중되는 사회가 되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배 선생님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3단계 위기다, 그리고 뭐 3차 파동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국의 이 코로나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린 걱정하고 긴장해야 됩니다만 가끔씩 외국 뉴스를 보면 와,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강대국일 뿐이었구나. 방역이 엉망진창이구나.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도 형편없이 나자빠지는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가 아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만큼이라도 1000명대에서 방어하고 있는 건 정부도 물론 굉장히 노력한 덕분이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뭐 약간의 일탈은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 쓰려면 정말 잘 쓰잖아요. 그리고 다니지 말려면 다니지 않고 굉장히 많이 협조했죠. 특히 생협에 위협받으면서까지 협조해 주셨던 분들이 정말 이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었다 이렇게 느끼고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민분들의 노력 또 협력이 빛났던 한 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또 관련 사안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있었던 인권 관련된 사안들 중에서 전두환 씨가 이 사자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서 5월 걸상을 경기대에 설치하시기도 하셨죠.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이 선고, 판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전두환 씨는 이제 범죄자라는 게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범죄자가 최소한의 반성도 없어요. 또 반성 없는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도 없었어요. 그건 아쉽죠. 근데 역설적으로 전두환 씨의 그런 태도, 법정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번쩍 눈을 뜨고 그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뭔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40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5.18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 또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전두환 씨라는 존재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전태일 열사 5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 김용균이라고 있죠. 발전소에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분 어머니가 지금 싸우세요.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 자식은 이미 죽었어요. 돌아올 수 없죠. 그렇지만 자기 자식은 죽었지만 다른 자식들도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면서 단식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용균 씨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른 법률이나 다른 문제는 적극적으로 앞서가기도 하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렇게 뜻만 들이고 또 뭐 야당 눈치를 보고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법을 만들려고 하냐라고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는데 이 김용균 씨 어머니 말씀을 민주당 집권 여당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법은 다른 게 아니라 목숨에 대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많고 네. 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제일 많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목숨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또 입법부가 책임 있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목숨이 우선이죠. 네. 그럼요. 생명이 더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되고 2021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아주 짧게 네. 한 줄 평으로 2021년은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벗고요. 같이 즐겁게 지내고 또 작년에 2020년에 힘들었던 거 다 갚고 뭐 나누는 그런 희망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아로새깁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한 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2943 9828-2301-8864님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977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저는 시사바다의 선장 배종찬이었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